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클리 리뷰 앤 위크 어헤드 강혜신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여러분들께 그 늦은 시간에 뵙게 됐는가 하면은 사실은 그 누네스 메모라는 것을 너무 많이 리서치를 했어요. 이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좀 전까지 이제 대강 그 제 마음에 아주 흡족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을 만큼 이제 준비가 끝났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내용이 너무 그 방대하고 그리고 슬쩍 이렇게 그 리뷰로 스쳐가기에는 조금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서는 그 내용의 본질에 접근조차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이렇게 늦게 여러분들을 뵙게 됐는데, 그 누네스 메모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것은 따로 섹션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잠시 이 시간에도 전해드리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위클리 리뷰 앤 위크 어헤드 시작하겠습니다. 중요한 순서대로 하는가 아니면 날짜별로 하는가 그 고민을 하다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하고 보니까 그래도 그 순서별로 월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요. 날짜를 꼭 따지는 건 아니지만 그게 좀 낫겠다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번 주에는 가장 중요했었던 것이 미국 날짜로는 이제 화요일 저녁에 대통령의 국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계가 관심을 가졌는데, 연설을 본 그 일반 사람들의 반응은 좋았다, 나빴다? 구분을 하자면 좋았다라는 평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물론 이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기본적인 분위기가 트럼프 대통령의 평소 연설과 주장과는 달리 굉장히 그 좀 초당적으로 화합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 중요한 이슈에서는 여전히 그 지지 기반에 호소하는 그런 내용들을 전했고요. 물론 그 북한에 관해서 이번에는 그 75분 정도 연설 가운데 6분이나 할애했으니까 대단히 그 중요하게 다룬 겁니다. 지난번에 보면은 그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말기에는 거의 그 북한 문제를 다루지도 않았었던 것과 비교하면은 더욱 그 많이 시간 할당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신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대신에도 아니고 반면에도 아니네요. 그냥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그 다루지 않았고, 러시아라는 한 번, 이렇게 그 러시아 이슈가 1년 내내 그 빅 내용이었는데도 한 번 딱 그냥 뭐 그 미국과 뭐 라이벌 비슷하게 뭐 이런 식으로 다뤘고요. 중동 평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제 그 미국 내부의 문제가 아닌 것 가운데서는 크게 이슈가 됐던 것이 관타나모 그 수용소를 다시 오픈한다고 했죠. 그래서 과거에 그 고문을 지지하던 변호사조차 이거는 아닌데 이런 얘기들도 했고요. 당연히 그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에 대해서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들어오고 나서 경제 제재를 없애서요. 뭐 당연히 뭐 석탄 업계라던가 많지는 않지만 일자리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이제 뭐 오일 같은 것도 이제는 앞으로 더 하겠죠. 뭐 모든 곳에 다 그 오일 시추를 허락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굉장히 그 엄포성 발언 같은 것도 해서 큰 기업들이 일단 뭐 대통령 하면은 미국에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뭐 여기 일자리 안 만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미국 회사건 그 해외에 있는 다른 나라의 회사건 어느 정도 그 말을 들었습니다. 얼만큼 가느냐가 그 중요한 것이고, 또 어찌 보면은 기꺼이 했는가 기꺼이 하지 않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 경제가 좋아진 것도 사실이고, 그보다 더 그 경제가 좋아진 이유라고 하면은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을 포함해서 미국이 조금 더 했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이미 금융 위기를 지나고 경제라는 것도 원래도 좀 그 사이클이라는 것이 있는 데다가, 그리고 이제 어려운 시기 다 지나고 오바마 그 마지막 임기부터는 경제가 굉장히 그 좋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연장선 플러스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여러 가지 규제를 푼 것, 그리고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인간적인 그 어떤 그 성숙도라던가 지도자로서의 그 자질과 아주 그 뭐 품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돈 많이 번 사람이라더라, 뭔가 경제는 좀 알지 않을까, 살려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미국의 그 여러 분야에서 그 경제에 그 도움이 됐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국정연설에서 굉장히 강조가 됐습니다. 제가 미국에 오래 살았어도 한국적이기 때문에 꼭 귀한 거라던가 맛있는 거라던가 이런 걸 뒤쪽으로 돌리게 돼요.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사실은 가장 그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이민인데, 이민에 있어서는요, 물론 그 지금 다카 프로그램, 어렸을 때 본인은 알지도 못했는데 부모 따라서 미국의 부모가 서류 미비자니까 본인도 서류 미비자로 살다가 나중에 알게 된 그 사람들은 뭐 그 원래의 그 모국의 언어도 모르고 미국식으로 본인이 미국 사람인 줄 알고 산 거죠. 그런 그 청년들은 추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오바마 대통령이 과거에 의회를 통과해서 포괄적인 이민 개혁안으로 법으로 그것을 처리하려고 했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그 공화당 의원들이 너무 싫어했었고 또 공화당이 다수당이고 싫어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제가 소수인종으로서 늘 말씀드리지만 그가 흑인이기 때문에 짧아서 싫어한 사람들 많습니다. 코리안 아메리칸 가운데서도요, 오바마 대통령 흑인이라고 싫어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런 등등의 이유로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바마라는 대통령이 다카라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이것을 임시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음 행정부에서 처리해 주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이제 80만 명의 젊은이들을 추방하지 않고 일도 하게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혜택도 주고요. 당연히 그 사람들도 일하고 세금 내고 하죠. 범죄도 안 저질러야지 되고요. 또 그런 수속을 할 때 국가가 벌어들인 돈도 많아요. 수속비도 꽤 많이 들던데요. 그래서 어떤 젊은이는 그 수속하는 비용이 없어서 신청을 못했고, 어떤 사람은 이게 또 대통령이 바뀌면 또 이 프로그램도 없어질지 모르니까 그때는 오히려 나 서류 미비자요 하고 내 신분만 드러낼 수 있다 해서 신청 안 한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국정연설에서 80만 명 다카 그 카드를 갖고 있는 젊은이 이외에도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다카 카드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 180만 명을 시민권자로 만들어주고, 대신에 이제 본인이 원하는 250억 달러 규모의 그 멕시코 장벽 짓는 그것도 이제 의회에서 승인을 해라. 원래는 멕시코가 돈 낸다고 호언 장담을 했었죠.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 어떤 형태로든 멕시코에서 돈을 받을 것이라고 하고, 전문가들은 멕시코가 돈을 낼 이유도 없고 낼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민에 관한 그 얘기를 한 것인데, 그 내용을 공화당에서는 아니 왜 그 젊은이들을 사면을 해주냐 하고 반대를 하고, 그리고 그 민주당에서는 왜 또 싫어했냐면 이번에 대통령이 그렇게 그 화합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말하고 나서 금방 또 예를 들면 그 이방인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남미 그 젊은 청소년들이 많이 가입돼 있는 갱단을 얘기를 하고, 그 갱단에 의해서 그 숨진 그 소녀들의 부모를 초대를 하고, 이민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못 살게 군다, 보통 근로자들도 참 못 살게 군다, 이런 말까지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이민안을 그 민주당과 공화당, 백악관과 민주당이 합의하기가 쉽지는 않겠다고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감정적인 싸움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감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게 백악관에서 민주당에, 그러면 오케이인데 지금은 민주당도 싫다고 하고 공화당도 싫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또 왜 이렇게 길게 드렸느냐 하면은 미국에서 너무나 그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면서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탈북자 지정호 씨를 그리고 어제도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만났습니다. 지정호 씨를 포함해서 아주 그 영어 잘하는 그 탈북자 등등을 만났는데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또 말씀을 드려야지 될 것 같아요. 백악관에서 그 완전히 그 언론을 그 대상으로 릴리즈한 그 전체적인 그 트랜스크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나중에 따로 전해드리겠고요. 왜 그 지정호 씨를 소개를 길게 하고 그랬는가? 이 부분은 지정호 씨가 늘 그 미국 언론과 인터뷰를 한다던가 아니면 세계에 지금 많이 다니고 있잖아요. 나는 다시 태어난 기독교인입니다 하면서 본인이 북한에서 얼마나 힘들었고 그 처절한 상황에서 목발 짚고 한국까지 가게 됐고 북한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북한을 거꾸로 뜨려야지 됩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사람들도 그 기독교의 믿음 아래 해피하게 살게 해야지 됩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미국 그 영어권 그 언론과 인터뷰를 지정호 씨가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복음주의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지정호 씨를 데리고 왔다. 초대를 했다. 국정연설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아니 제 나라 사람들에게 그렇게 못되게 구는 국가가 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 청년인데 대학생이 북한에 갔다가 이제 잡혔고 다시 돌아와서 일주일 만에 숨지고 그런 그 오토 원비어의 부모도 초대를 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북한을 비난을 하면서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 준비 작업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그 전문가들은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을 그 최종적인 결정은 늘 트럼프 대통령이 내리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다만 국정연설을 하기 몇 시간 전에 빅터 차 주한미 대사 내정자가 내정이 완전히 철회됐다는 게 알려졌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한국에서 외교부에서 청와대에서 아무리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미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미국 언론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빅터 차 내정자를 철회한 이유는 빅터 차가 코피 터지는 정도의 공격이 됐던 아니면 그것보다 조금 더 심각한 것이 됐던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은 한국 사람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남한에 살고 있는 20몇만 명의 미국 도시 신시내티 정도 인구 그 정도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야지만 된다는 것을 알아야지 된다. 어떠한 전쟁도 그 희생 없이 수많은 사람의 희생 없이는 안 되므로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은 지금으로서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죠. 빅터 차가 여러 국방부, 국가안보부 모든 그 본인을 그동안 주한 그 미 대사 지명자로서 내정자로서 인터뷰를 할 때 설파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빅터 차 내정을 철회했다 하는 게 미국의 모든 그 분석가들이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의 활용점정은 어제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것이었죠. 더군다나 이제 백악관의 그 HR 맥메스터와 같은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너무나 많이 북한에 대해서 이 공격한다는 거 우리 정말 할 수 있어 라고 해왔기 때문에 Fire and Fury라는 그런 그것을 많이 썼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말이 위신 같은 것을 갖게 하려면은 군사적인 옵션을 완전히 갖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지 된다는 게 백악관의 HR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의 생각이고 그에 비해서 지금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의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대통령들과 또 조금 달라서 옵션이 많으면 이제 쓸 수 있는 확률도 높잖아요. 그래서 군사 옵션을 가능하면은 안 주려고 애쓰고 있다.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그 국방장관도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어야지 되지만 그러나 대통령에게 정규적으로 군사 옵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뉴욕타임스의 취재에 따르면 가능한 한 안 주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HR 맥메스터 그 국가안보보좌관과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 그리고 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사이에 긴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합참의장도 마찬가지로 그 군사 공격을 하는 것을 그다지 원치 않는 겁니다. 이참에 하나 말씀드리자면 미국에서는 국방장관을 비교적 그 민간으로 많이 해요. 왜냐하면 지금 제임스 마티스가 갖고 있는 생각과 맥락이 통하는데요. 뭔가를 갖고 있는 게 있고 그리고 그 필드에서 자라나는 사람이면은 그 뭔가 갖고 있는 것을 쓰고 싶어 하는 것, 그 어떤 힘도 보여주고 싶고 갖고 있는 힘의 위력을 확인하고 싶기도 하고 발전시키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그 국방장관으로서는 맨파워가 됐던 무기 파워가 됐던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막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민간인이 이 국방장관을 많이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에 군인을 좋아해서 민간 부처에도 군인 부서에도 군인 이렇게 이제 중요한 자리에 군인을 많이 이렇게 그 심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은 군 출신인데도 굉장히 이 그 외교적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아무튼 지금 그 사이에 빅터 차 조지타운 대학교 교수 전략국제연구센터의 이제 선임 그 고문 자문 뭐 아무튼 연구를 하는 사람이죠. 뭐 석자 연구원 이런 표현도 하던데요. 이 빅터 차 교수는 워싱턴 포스트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 국정연설 그 보고 나서 조금 뒤에 빅터 차 교수의 기고문을 읽었는데 절대로 이 그 군사 공격은 안 된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뒤에요. 오히려 이 빅터 차 교수의 경우는 코리안 아메리칸이고요. 당연히. 어떤 분은 제가 방송을 하고 나니까 유튜브에 빅터 차 교수의 아버지가 뭐 전라도 어디 출신이라고 그것을 비난을 하시던데 그것을 왜 비난을 하시는지 저는 그 이해하고 싶지 않고요. 그렇게 비난하시는 분은 본인이 그렇게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창피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정규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도. 아니 그 빅터 차의 아버지가 경상도 출신이면 어떻고 전라도 출신이면 어떻고 서울 출신이면 어떻습니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그 사람이 전라도 아버지를 뒀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어느 분인지 제가 성함은 잊었어요.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선생님이 굉장히 모자라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그 빅터 차는 오히려 이번 일로 주한 미 대사는 되지 못했지만 굉장히 그 한 단계 그 뛰어 올랐다고 할까요? 어떤 매체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예스맨이 아니다 라고 하고 빅터 차를 올렸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장관이 되거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때 어떤 때는 약간 입장이 다르면서도 굉장히 예스맨을 하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타당한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내가 저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저 일을 하는 게 나의 꿈이었다면 잠깐의 그 의견이 다르더라도 나를 뒤로 하고 그 자리에 일단 가야지 하고 예스맨이 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마이크 펜스 부통령인데요. 마이크 펜스 부통령 가운데서는 마이크 펜스가 부통령 후보직을 수락을 할 때 도저히 그 사람이 굉장한 복음주의고 트럼프 대통령과 스타일과 믿음이 너무 많이 달랐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 사람의 부통령 그 후보직을 수락할 것이라고 상상을 했었던 그 친한 친구들이 별로 없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일로 신의가 깨졌다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어떠한 자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예스맨을 할 수도 있고 그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상당 경우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 빅터 차가 끊임없이 그 여러 이제 그 관계자들에게 절대로 나의 입장은 그 선제 공격은 아닙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제 낙마를 했는데 더 유명해졌어요. 말씀드린 대로 한 단계 뛰어 올랐다니까요. 그래서 이 빅터 차는 사실 그리고 원래 부드러운 그 북한 이슈에 대해서 부드러운 비둘기파가 아니에요. 이 사람 독수리파예요. 구태여 구분을 하자면. 그리고 조지 부시 대통령이 국가안보 이제 보좌관으로 하고
또 그 북한 이슈에 있어서 뭐 북한에도 다녀왔고요. 그런 그 공화당에서 그렇게 그런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분명히 강성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을 내친 그 이유가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그 전쟁은 안 된다고 하니까 나는 전쟁을 하고 싶어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의 반영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빅터 차는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념 같은 것을 좀 굽히지 않은 그런 것으로 지금 현재로는 비춰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뭐 국정연설부터 북한까지의 이슈를 묶었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이제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는 완전히 이 자료를 다 보지는 못했었어요.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새로운 핵무기 정책, 미국 핵 정책이라고 해서 Nuclear Posture Review라고 해서 NPR 알파벳 첫 자를 따서 약자로 부르고 있는데, 어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더 강하고 더 많이 숫자도 많이 확대를 한다. 그래서 시사주간지 타임이 지금 핵무기 만드는 공장이 막 너무 바쁘네. 돈은 벌 거예요, 아마. 그 업계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위험하다. 지금까지는 그것을 억제하는 것이었는데 2010년도의 보고서도 굉장히 억제하는 것이었고, 오바마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현대는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정보전이고, 그리고 컴퓨터로 많이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뭐 기계 돌려서 무기를 만들고 하는 것들을 그 부분은 좀 줄여도 되고, 그리고 핵무기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만 갖고 있어도 그 의미가 큰 것인데 지금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요. 미국과 소련이 없애던 중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확장한다고 하니까 어젠 제가 이제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이 핵무기에 대해서는 당을 초월해서 더 없애는 이런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이 추세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또 무기 경쟁을 하겠군, 뭐 이런 시각까지만 전해드렸는데, 나중에 방송 끝나고 보니까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 몇 주일 전에 여러분들께 그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해서 전해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월스트리트저널이 미국의 이 새로운 핵 정책에 대해서 이 정도로 얘기를 했었죠. Low yield 폭탄이다 해서 저도 월스트리트저널을 인용을 해서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자세히 이 low yield 양보하다, low는 그 낮다 할 때요. 폭탄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여러 전문가들의 말을 듣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좀 그 크기를 작게 하는 그런 것이라고 했었거든요. 작은 무기, 핵무기는 핵무기인데 작은 무기. 이게 이제 새로운 그 프로그램의 전략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어제는 그 내용이 이제 우리가 핵을 이만큼 갖고 있어, 강하게 갖고 있어, 쓸 수 있어, 그리고 상대가 핵무기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도 우리는 먼저 핵무기를 쓸 수 있어, 뭐 이런 것이었다면, 이제 그 이후에 더 발표가 된 것은 아주 그 핵무기의 크기가 작아서 히로시마나 나가사키 그 공격했던 폭탄과 비슷한, 그게 수십 년 전의 일이잖아요. 지금 이런 사이즈의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는 유일하게 러시아랍니다. 지금까지는요. 그리고 이번에 그 핵 정책을 발표하면서 중요한 목표가 러시아를 겨냥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러시아와 미국이 이 핵 정책이 조금 달랐답니다. 과거에는 러시아는 작은 것, 지금 갖고 있는 그런 것을 갖고 있었고, 워싱턴 같은 경우는 좀 더 크고 장거리를 목표로 하는 것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뭐 모스크바가 갖고 있는 것처럼 작고 움직이는 것도 갖자 하는 거랍니다. 그 뭐 새로 다 만들어야 돼요. 군수업체들은 돈 벌게 생겼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새로운 무기 그 경쟁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도 지금 이번 주에 큰 이슈였고요. 목표가 핵무기를 줄이는 것이었는데 지금까지는 다시 핵무기를 늘리는 걸로 가버렸습니다.
그 밖에는 뭐 한두 마디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스티브 윈이라는 카지노의 대부고 대통령과 아주 그 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공화당의 재정위원회 의장이었다가 여러 그 스캔들이요 에 의해서 결국은 재정위원회 자리를 사임을 했는데 본인이 운영하는 카지노예요. 사무실에 이제 이렇게 그 카지노에서 일하고 있는 손톱을 소재하는 사람이라든가 마사지를 해주는 사람들 있지 않겠어요. 오라고 한대요, 방으로. 그래서 무슨 일 시키겠어요? 무슨 일 시키고 어떤 때 뭐 $1,000 뭐 주고 그냥 나가라고도 하고 어떤 경우 어떤 여성이 본인은 다 부인을 하고 있어요. 부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부정한다고 될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750만 주고 합의한 케이스도 있고 또 지난번에 부인과 이혼할 때도 이런 것들이 그 이슈가 돼서 이미 법원에 제출된 자료도 있고 해서 사실은 그 얼만큼의 몇 번의 문제냐지 그런 일들이 있기는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요. 그래서 이제 호텔에 이제 그가 나타났다. 스티브 윈이 나타났다 하면은 이제 여성들끼리 막 그 정보가 돌아서 어떤 사람은 불려갈까봐 화장실 가서 숨고 안 나오고 막 그랬었다는 그 보도도 있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많은 공화당에서도 그에게서 받은 그 기부금을 돌려주는데 이것도 참 보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게 이 사람이 공화당에 많이 줬겠어요? 민주당에 많이 줬겠어요?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그 네바다의 민주당 그 정치인에게도 기부를 하기는 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에게도 기부했어요. 아니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힐러리 클린턴에게 얼마나 기부 많이 했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 결혼할 때는 힐러리 클린턴 부부가 가서 축하해 주기도 하고 결혼식장에 가서 그랬는데요. 마찬가지로 스티브 윈도 미국의 그 정치인들은 기부를 할 때 물론 그 성향이 있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는 민주당에도 하고 공화당에도 하고 이 사람은 공화당에 무척 많이 하고 재정위원회 의장이었으니까요. 민주당에는 이제 네바다에 있는 거 조금 하기도 하고 그런데 팍스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보도를 했어요. 민주당 그 돈 받은 거 다 내놔라. 공화당 얘기는 안 해요. 공화당 얘기는 안 해요. 이래서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유튜브에 어떤 때 그 본인과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조롱한다던가 하셨던가요? 조롱하는 게 늘어난 거 하셨던가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황당한 내용이 나오면 그냥 가만히 어떤 땐 숨길 수도 있는데 숨기는 것조차도 물론 그 직업에 대해서 직업인이기 때문에 숨겨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때는 직업인이기 앞서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숨기는 제가 가증스럽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 때는 제가 이제 그분은 조롱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조금 좀 전에 같은 웃음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정말 황당하잖아요. 공화당 재정위원회 의장이 공화당에게 돈을 많이 줬겠어요. 민주당에게 많이 줬겠어요. 근데 팍스는 공화당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돈 받은 민주당 왜 돈 안 내놓느냐고 막 호통을 치니까 팍스의 호스트가 제가 이렇게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거예요.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앵커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앵커는 왜 그 순간에 그렇게 말했는지를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롱은 아니에요. 네. 그리고는 이제 아주 중요했었던 뉴스 가운데 하나가 미국의 CIA 국장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그 신임을 하잖아요. 이번 주에 B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2016년도에 미국 대선에 개입했던 것은 분명하고 2018년 올해 선거에도 개입할 것으로 확신을 한다. 그러나 나는 그 미국이 그러한 그 러시아의 개입을 다 그 무효화시킬 수 있다. 그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누네스 메모라는 게 발표가 된 겁니다. 누네스 메모라는 것은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다시 하나의 에피소드를 만들려고 하는데 간단히만 지금 말씀드리자면 누가 만들었는가? 데빈 누네스라는 캘리포니아 중과주가 지역구인 이제 그 하원 의원이 만들었는데 이 하원 의원이 하원 정보위원회 다수당의 의장이고 트럼프 대통령과 굉장히 가깝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주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인수팀의 팀원이었습니다. 만든 목적은 무엇이냐? 이것은 공화당도 민주당도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특별검사나 FBI 등이 그 조사를 하고 있는 이 트럼프 대통령 캠페인과 러시아와의 여러 가지 연관설 의혹이 정말로 지어낸 일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메모입니다. 그래서 이 메모가 어제 4페이지 그 반 분량이 트럼프 대통령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원래 그렇게 허락을 해야지 돼요. 왜냐하면 이게 비밀 문서는 아니고 메모였기 때문에 이런 비밀 메모가 공개되는 일이 이제까지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은 공개하길 너무 원했었고요. 했는데 그 내용에서 인터레스팅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대통령의 그 외교 자문이었던, 그러나 이제 대통령 그 측근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을 외교 자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자원봉사 했었던 사람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 카터 페이지라는 올해 46살 된 이 사람이 트럼프 그 캠페인에서 내려오게 됐어요. 왜 내려오게 됐냐면 캠페인 도중에 러시아에 다녀온 것이 드러나서. 그런데 이 사람이 2013년부터 FBI뿐만이 아니라 여러 5군데도 넘는 정보국이 감시를 하고 워치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2013년도에 러시아 스파이 3명과 만났어요.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는 항상 도청을 하잖아요. 그 러시아 스파이들을 도청을 한 결과 그 러시아 스파이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카터 페이지는 좀 바보 같은데 아주 돈 욕심은 엄청 많고 우리를 스파이로 해야지 되겠어 하고 스파이로 리크루트를 하려는 목적으로 이 카터 페이지를 만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 3명의 스파이 가운데 2명은요. 외교 면책 특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 나와 있는 외교관도 다 스파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러시아 외교관도. 그래서 이제 2명은 외교 면책 특권이 있었기 때문에 체포하지 못했고, 그 가운데 1명은 정말 그 스파이 혐의로 체포를 해서 30개월 형량을 선고받았어요. 그런 일에 연루돼 있는 카터 페이지이기 때문에 그 전부터 2013년부터 이제 감시를 받았고 2016년에는 또 러시아에 갔으니까. 그리고 러시아에 자주 다녔거든요. 이 사람이 러시아에 자주 다니면서 푸틴을 찬양하고 러시아를 찬양하고 뭐 이런 일이 있으니까 미국에서는 요주의 인물이 된 거죠. 2016년이 아니라 2013년부터. 그리고 2016년에 선거 캠페인 외교 자문을 하면서도 러시아를 가니까 또 워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워치하고 되니까 문제가 나니까 트럼프 캠프에서 이제 이 사람이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오고 나서 다시 이제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그 영장이 외국 감시법이라는, 그래서 이 외국 감시법은 따로 그 법원이 있어요. 그리고 법이 따로 있고 거기에 의거해서 감시를 하려면 영장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 영장을 신청할 때 FBI와 미국의 그 법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해가 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왜 해가 되게 했냐 하면 그것을 영장을 청구할 때 이 사람을 감시해야지 된다 하는 자료로 전에 영국의 그 스파이였던 크리스토퍼 스틸이라는 사람이 작성한 그런 그 자료도 참고로 자료도예요. 그 자료가 전부가 아니라 들어갔는데 영장 그 심사할 때 그 자료로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평소에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했고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한다는 그 내용을 법무부의 또 다른 사람과 얘기를 했는데 또 그 법무부의 그 또 다른 사람이라는 사람의 부인이 크리스토퍼 스틸이라는 그 영국의 전 그 스파이가 돈을 받고 일한 퓨전 GPS라는 데서 그 법무부의 그 고위 간부의 와이프가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아는 사이인 거예요. 그리고 이 영국 사람이 그전에도 FBI를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왜 경찰에서 그만두고 나면은 은퇴하고 나서 무슨 사설 탐정을 한다던가 그런 일을 하잖아요. 영국의 정보국은 굉장히 그 정보망이 셉니다. 그래서 영국의 정보국에서 이제 그 정보 요원을 했었던 사람이면은 미국의 FBI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정보망, 더군다나 이제 영국, 러시아 이쪽에 대해서는 또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정보를 일을 시키고 사고 주고받고 돈 주고받고
하는 그런 일을 그전에도 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걸 끔찍하게 싫어한다. 이런 말을 미국의 법무부의 그 고위 간부와 했다는 얘기. 그리고 또 하나는 법무부의 차관보. 얼마 전에 지난주에 사임했죠. 대통령이 그렇게 미워해서 그랬던 사람이죠. 아니죠. FBI의 부국장이죠. FBI 부국장이 이 크리스토퍼 스틸이라는 전 그 영국의 스파이가 작성한 메모가 아니라면 뭐 영장 신청 안 했을 것 같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예요. 이런 것을 보면 이게 다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이 나오자마자 트럼프 대통령 나는 아무 죄가 없다. 나하고 그 러시아하고는 그 뭐 내통설이 전혀 없다. 우리 캠페인 본부와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러한 것을 연방 법무부와 FBI는 그 4페이지 반쪽짜리에 뭐가 들어 있겠는가. 그리고 내용도 틀린 것도 있고 보려면 다 봐야지. 방대한 양을 말도 되지 않고 이게 되지 않는다. 뭐 아무튼 이랬어요. 제가 조금만 말씀드린다고 그러고 왜 이렇게 길어지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금 연방 법무부와 그 FBI는 굉장히 반대했는데 대통령이 지금 법무부와 FBI의 헤드가 썩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패했다는 거예요. 부패해서 민주당에게만 좋게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어제 메모에서 크리스토퍼 스틸이 좋아하건 싫어하건, 그리고 이 크리스토퍼 스틸이 조사를 할 때 이제 돈을 댄 회사가 퓨전 GPS라는 회사인데, 이 퓨전 GPS라는 회사가 돈을 받은 곳은 힐러리 클린턴 선거본부와 민주당 그 전국위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얘기는 안 해요. 이 메모, 공화당 메모에서는. 그 전에는 이 돈을 공화당에서 된 거예요. 공화당 사람이 되다가 더 이상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없어졌을 때 민주당이 조사 계속하지 하고 크리스토퍼 스틸이라는 사람이 조사를 계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토퍼 스틸이라는 사람은 공화당이 돈 댔을 때도 하고 민주당이 돈 댔을 때도 하고, 개인 감정이야 어쨌든 이 사람은 정보를 주고 정보를 캐내서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 정보가 정확해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그 공화당에서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크리스토퍼 힐이 트럼프를 싫어한다고 해서 그 메모가 가짜였는가? 여기에 대한 것은 없었고요. 그리고 또 그 카터 페이지가 그 메모에는 러시아가 이 사람을 스파이로 포섭하려고 했었고, 러시아 스파이들을 만나고 이런 내용도 전혀 없어요. 그냥 부당하게 이 사람이 트럼프 그 캠프의 자원봉사자였기 때문에 이제 그 외국 자문이었어요. 어드바이저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조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세히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외국인 그 감시법을 바탕으로 해서 이 영장을 내주는 법원이 따로 있는데, 그 법원 거의 연방 대법원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 메모가 이제 이렇게 발표가 됐다고 해서, 이 메모가 발표될 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션 해니티, 팍스의 션 해니티의 충고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션 해니티는 당연히 저녁 방송에서 봐라, 이제 이게 됐기 때문에 이게 워러게이트보다 더 큰 사건이야. 이 민주당이 다 이제 지금 다 박살났어. 뭐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뭐 여러 가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어제 그 메모가 그야말로 미국 사람들이 말할 때 폭탄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메모가 폭탄급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에피소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뭐 이런 반응 등등 다 나중에 따로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재밌어요. 영화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과도 좀 비교가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 폴 크루그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잖아요. 폴 크루그먼이 이번 주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bubble, fraud and trouble, 거품, 사기, 그리고 문제라는 그 칼럼을 썼는데, 결국은 이 폴 크루그먼 씨는 지금 더 많이 내려갔잖아요. 비트코인이. 이 비트코인은
그 정부가 사악한 정부가 돈을 가져가려고 돈을 가져가고 또 돈을 조작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유주의자 이데올로기 보호막에서 테크노 신비주의 안에 쌓여 있는 거품이다. 이 비트코인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 거품을 광신적 집단이 편집적인 판타지를 가지고 계속 그 쫓아다니고 있는데 터지고 만다라는 얘기예요. 화폐는 정부가 가치를 보장하지만 비트코인은 본질적인 가치도 모르고 아무도 그것을 보장하지 않고 그리고 이 가치는 몇몇 사람에 의해서 뭐 심지어는 북한에 의해서도 사고팔고 하면서 조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터지고 만다. 아주 나쁘게 터지고 만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칼럼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요. 국가가 그 화폐를 관장하는 것이 가장 안정스럽다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불안정한 구조는 언제나 망하니까. 그러나 또 화폐 통화 전문가 가운데서는 이 폴 크루그만 교수가 뭐 경제학자이긴 하지만 화폐 뭐 통화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뭐 밀턴 프리드만 이런 사람들이 이제 통화 전문가인데 그런 사람들은 국가가 화폐를 컨트롤하는 것이 언젠가는 없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없어지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화폐, 통화 조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항상 기본 원리가 컨트롤 받지 않는 것, 자유로움, 그리고 화폐라는 것도 영원히 지금의 시스템처럼 가리라는 것은 누가 보장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비트코인이 될 수도 있고 비트코인의 여러 가지 단점을 보완한 빨리빨리 거래가 되지 않는다던가 이런 문제를 해결한 또 다른 그 화폐 형태의 디지털 화폐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거든요. 언젠가는.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믿어주면 이거라면 내가 해보겠어. 국가도 없고 뭐 누군가가 정하는 것도 없고 해서 순수한 그 가치가 여러 가지 그 문제점 장애가 해결됐을 때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직도 그 미국에는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기까지로 이제 위클리 리뷰를 일단 보따리를 싸고요. 위크 어헤드. 다음 주에 제일 먼저 월요일 날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주식시장 분위기를 볼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뭐 실업률도 굉장히 내려갔고요. 그리고 또 뭐였죠? 일자리도 전문가들이 예상했었던 것보다 많아졌어요. 왜냐하면은 생산성이 줄어드니까 생산성이 줄어든다는 게 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해야지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임금도 오르고요. 일할 사람이 없어서 생산성이 줄어드니까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더 잘하라고 돈을 더 많이 주고 다른 회사에서 돈 더 줄 테니까 저희에게 오세요 하니까 임금도 올라가고 경제 뉴스 다 좋았는데도 어제 660 이상 마이너스 나지 않았어요? 다우지수?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최대폭입니다. 이게 이제 그 누네스 메모 때문에 불안정하니까 투자가들이 그래서 이제 그럴 것이다 하고 그 전문가들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월요일 날 장 열자마자 한국 시간으로는 뭐 밤이 되겠죠. 그 월요일 밤이 되고 미국 시간으로 새벽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이게 그 최대폭으로 하락했었던 4몇 %가 내려갔잖아요. 660이니까는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반등하느냐 그것을 제일 먼저 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 러시아 스캔들에 대해서 영국의 가디언을 보니까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더 큰 그 수렁에 빠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서 그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 공화당 메모만 공개하느냐? 민주당 메모도 공개해야지. 그리고 그럼 이런 메모까지 공개했으니까 트럼프 당신도 그 세금 보고서 공개하시오.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그런 말을 하는 거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해서 이번 주에도 또 재무부가 러시아를 경제 제재하는 것은 미국에 오히려 해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모든 곳에 다 적대적인 그런 그
태도를 취하면서 러시아에 대해서만 러시아가 미국을 비난할 때도 굉장히 그 온건하게 나이스하게 대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스럽지 않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래도 러시아와 동관계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세금 보고도 하지 못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일들로 인해서 그럼 당신도 이쪽에만 공개하라고 하지 말고 공개하시오 하고 가족에게까지 뭐가 계속 지금 뭐 돈 세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짓고 있는 그런 건물에는 러시아의 검은 돈이 많이 들어와 있다. 그냥 그 콘도, 고급 콘도 같은 것을 캐시 주고 사기만 하고 러시아 사람들이 살지도 않는다. 그래서 밤에도 불이 안 켜진다. 여러 가지 보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측들도 있고요. 계속 이제 이 뉴스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도 역시 대통령의 젊은 라이프 로렌 그 패션 모델이었어요. 지금 29살인 그 호프 힉스라는 그 모델, 정치 경험 없는데 대통령이 보고 나서 원래 그 이방카 트럼프 상품을 선전하는 모델이었어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보더니 나한테 와서 일하라고 하니까 무슨 리졸트요? 했더니 아니. 나 지금 대통령 출마하잖아. 뭐 이렇게 해서 대통령과 같이 일하게 됐던 대통령이 가장 믿는 호프 힉스예요. 한국에 갔을 때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어떤 한국의 텔레비전에서 중계를 하면서 멜라니아 트럼프 같은데요 하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멜라니아 트럼프가 아니고 호프 힉스였습니다. 아주 젊고 검은이 아니에요. 검지 않아요. 머리 색깔. 검지 않고 아주 길고 순 많은 머리를 휘날리고 다니는 대통령의 공보국장인데 미니스커트 잘 입고 다니고요. 이 호프 힉스가 대통령의 아들 문제와 관련해서 거짓말을 해라 언론에 이렇게 이제 그 얘기했었다는 그런 증언이 이제 또 곧 그 특별검사에게 그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법률팀 대변인이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호프 힉스 아니다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느냐 했는데 이게 이제 대통령과 같이 G20 정상회담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공군기에서 뉴욕타임스가 트럼프 주니어가 이제 러시아 사람들과 트럼프 타워에서 만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랬더니 그 힐러리 클린턴에 관한 정보를 받기 위해서 만난 것으로 나중에 드러났는데 그 당시에는 안 만났다고 하다가 만난 것이 드러나니까 이 입양 문제 때문에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 호프 힉스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면 그게 드러나면 어떻게 하니까 절대로 드러날 일 없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변호사를 시켜서 공보국장인데 인터뷰를 안 해요. 전 또 그런 경우는 처음 봤어요. 공보국장인데 언론에 나오질 않아요. 오직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이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믿는 측근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트럼프 대통령 그 곁에서 일을 하고 뭐 사무실도 옆에 있고 하는데 공보국장인데 공개적으로는 등장하지 않고 누구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야지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굉장히 그 관리를 하는 그런 그 공보국장이에요. 그 호프 힉스라는 젊은 여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여성도 계속 다음 주에 그 뉴스메이커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 너무 많은 내용이라서 지금 뭐 싱가포르 대사도 지명이 철회됐고 역시 러시아와 연관돼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국가안보보좌관의 그 부보좌관이었는데 국가안보보좌관이 마이클 플린이라는 사람이잖아요. 지금은 할 수 없이 그만둘 수밖에 없어서 그만둔 러시아 사람들 막 그 만나고 다닌 그 사람이 러시아 사람들을 만나고 다닌 것을 이 싱가포르 대사 그 지명자가 알고 있었는데 그 밑에서 일했으니까요. 여성이에요. 알고 있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그 대사 지명 철회됐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또 많아요. 아무튼 또 다른 뭐 환경정화위원회에 어떤 그 지명됐었던 사람도 지명도 또 철회가 됐고 뭐 아무튼 그 트럼프 행정부 지금 아주 어수선하고요. 또 다음 주에는 이제는 그 영화배우 우마 썰먼조차도 하비 와인스타인에 대해서 그 헐리우드 프로듀서
대해서 이제는 나도 말하겠다고 말을 해버렸어요. 이제 우디 알렌 차례라는 얘기도 들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음 주에는 미국에서도 평창 올림픽에 관한 보도 굉장히 아마 월요일부터 많아질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께 오늘의 미국 정규 시간에 전해드릴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의 미국 위켄드 리뷰 앤 위크 어헤드 마치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에피소드에서 그 누네스 메모에 대해서는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저 자신도 정리가 좀 필요하고요. 좀 전해드리고요. 또 그 한국에 관한 뉴스도 따로 에피소드에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